전체적으로 이제 올해 상위권 대학에서는 수시와 정시에서 어떻게 모집하는가에 대한 모집 인원 비율을 하고 숫자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수시 학생부 종합전형이 역시 가장 많은 인원을 모집합니다. 자, 그 다음에 수시 논술 전형이 4,600여 명, 종합전형이 7,000명에 비해서 4,600명. 그래도 전체 대학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논술 전형이 적을지 몰라도 앞에 설명하셨죠, 그죠? 논술 전형을 상위권 대학으로 국한시켰을 때는 상당히 많은 인원이 역시 수시 논술 전형으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정시 수능으로 선발하는 약 5,000여 명 되죠. 자, 그랬을 때는 우리는 이제 어떤 식의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 어쨌든 재수라든 고3 재학생이든 간에 우리가 가장 많이 목표로 하는 것은 상위권대를 1차적으로 목표로 할 것입니다. 그죠? 그럼 그 상위권대를 공략하기 위해서 어떠한 전략이 필요하냐? 일단 뽑는 인원을 비교해야 됩니다. 그죠? 그 뽑는 인원에서는 1차적으로 수시에서는 학생부 종합전형과 논술전형에서 가장 많은 선발 인원이 나오다 보니까 내가 고3 재학생 입장에서 학생부 성적이 좋다, 스펙이 좋다고 하면 당연히 학종전형에 응시해야 되는 거고요. 당연히요. 다음에 이제 고3 학생이든 재수생이든 내신은 별거 없는데 다른 것으로 도전해야겠다, 또 글을 잘 쓴다, 어떤 이런 전제 조건이면 논술 전형은 기본으로 아마 도전해야 할 각오가 있지 않을까 하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연고, 성서하니까지 7개교 정원에 2만 명, 2만 1,000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저희가 수시대 정시 비율이 약 7대3 정도 됩니다. 그죠? 당연히 앞에서 그런 언급 많이 하셨지만 수시의 배정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그죠? 그래서 수시를 1차적으로 목표를 해줘야 되는데요. 그것은 지원 자격별로 내가 고3 재학생이면 학생부 종합과 논술을 같이 병행해서 준비해야 보통은 맞고요. 그리고 이제 재수생일 때는 학종보다는 수시 논술 전형에 조금 더 올고지 준비한다고 하면 수시에서 또 좋은 기회를 잡을 수가 있다. 다만 이제 수시에서 기회를 놓치게 되면 정시도 마지막 남은 기회이기 때문에 그조차도 상당히 중요하긴 하지만 요즘 입시에서 수시도 어느 정도 생각하면서 준비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것은 전체적인 얘기입니다. 보통 저희가 상위권대를 얘기하다 보면 뭐 나는 인서울이 목표인데 이런 학생들 입장에서 상당히 먼 후일 얘기 될 것 같아서 저희가 전체 인원을 통과해 봤을 때는 학생부 교과 전형이 13만 명으로서 가장 많은 인원을 선발합니다. 다만 저것은 전국 200개 대학을 다 총괄한 거기 때문에요. 대부분 지방대에서 이렇게 선발을 많이 합니다. 지방대에서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선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은 그렇게 해서 이해하시면 되고요. 주로 학생부 종합 전형은 서울 지역 인서울 또는 서울 지역 상위권 대학에서 학종 전형을 만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수시 논술 여기서 인원이 작게 보이지만 아까 상위권 대학으로 봤을 때는 좀 달랐습니다. 그죠? 그건 좀 참고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시 실기 전형에 특기자 포함되고요. 정시 수능도 역시 10만 명 정도 모집하니까 그래도 마지막 역전의 기회는 이제 제공이 되는 것입니다. 정시에서. 저희가 이제 또 약간 이제 개인적인 얘기도 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요즘 입시는 정말 많이 길어졌습니다. 학부모님들이 아마 고3 생활을 겪으신 분들은 알 겁니다. 왜냐하면 수시가 9월 달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자기소개서를 쓰려고 하면 8월 달부터 쓰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때 또 본격적으로 쓰게 되죠. 9월 달 수시원서 쓰죠. 그럼 빠른 전형들은 9월 말 10월 달부터 논술고사도 보고 특기자 면접도 있습니다. 그죠? 그때 이미 입시가 시작돼요. 그래서 10월 말 정도 되면 빠른 학교는 특기자 전형 발표도 합니다. 그죠? 어떤 수시 취지 없는 전형은 발표도 합니다. 그러면 요즘 입시는 언제부터 합격자 발표가 나오냐면요. 10월 달부터입니다. 10월 달. 10월 말부터 나와요. 자, 그래서 기분 좋게 12월 초까지 수시가 다 됐다고 하면 얼마나 기분 좋겠습니다. 그죠? 근데 그런 학생들은 이렇게 어느 정도 우리가 100명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중에 60, 70명만 그렇게 해당이 되는 거죠. 자, 남은 3, 40명은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정시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정시에서 또 원서 써야겠죠. 그죠? 수능 중심이긴 하지만 요즘 같은 것은 점수차가 너무 좁혀서 학생들이 몰려있기 때문에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원서를 씁니다. 자, 앞에서도 보셨지만요. 올해 서울대 정시 지원할 때 가장 운이 나쁜 학생이라면 이런 학생입니다. 내가 원래 경영대는 아슬아슬해서 좀 되기가 힘들어서 소비자동으로 낮췄는데 떨어진 학생입니다. 기본적으로. 근데 그거는요, 그 학생한테 또 학부모님한테 뭐라 할 수가 없는 게요. 그 정도의 심리적인 압박을 받으면요. 어쨌든 서울대를 가야 되는데 누가 봐도 경영보다 소비자도 낮다고 아는데 3, 4점 정도 낮춰서 지원할 수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근데 그러다 보면 엉뚱한 현상이 발생합니다. 기본적으로. 올해는 그런 경우죠. 그게 서울대면 그렇겠습니까? 나머지 대학, 상당수 대학도 그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심리적인 압박 엄청납니다, 기본적으로. 자, 그러면 그 학생도 어떻게 생각하면 정시에서 원서를 치를 때요, 12월 말부터 정시 원서, 합격자 발표가 나옵니다. 올해는 이제 작년으로 따지면 12월 24일 날 한양대가 처음으로 발표했죠. 자, 그러면 학생들 입장에서는 뭐 한양대 꼭 쓰진 않았지만은 합격자 결과를 12월 말부터 시작해서 심지어는 어제 발표했죠? 홍대가죠? 어제까지 한 달 기간에 걸쳐서 합격자 발표가 나옵니다. 자, 거기까지도 없습니다. 거기까지 돼서 최초 합격자가 되면 이미 이제 다 전화해서 우리 됐다 이렇게 친구분한테 전화하고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다 전화하고 이렇게 할 텐데 거기에 또 해당한다는 학생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예비번호 받았어요. 예비번호를 받았는데 앞번호 받으면 좀 괜찮은데 애매한 번호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 이거를 주위 친척분들한테 합격을 했다고 말씀드려야 될지 떨어졌다고 말씀드려야 될지 애매한 상황입니다. 저 개인적인 얘기 하자면요, 저희가 아들, 딸 쌍둥이가 올해 고3 수험생이었는데 딸은 수시에 다 됐고요. 아들이 2월 4일 날 기다려야 됩니다. 예비번호를 받았기 때문에 제가 예비번호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정말 그 시험 기간에 기다리고 느꼈던 게 8월 달부터 시작해서 10월 달 발표 나오죠. 11월 수능 결과 나오죠. 12월 초에 나오죠. 그러니까 예비번호 받죠. 그러니까 이게 엄청나게 시간이 긴 게요. 거의 제 기억에서는 7월 말부터 시작해서 학부모 상담 들어갑니다. 기본 학교에서 학원이든 간에. 그래서 지금도 끝난 게 아니죠. 그럼 2월 4일 날 1차 추가 합격자 발표 나오잖아요. 그죠? 그 다음 주까지 쭉 추가 합격자 발표 나오는데 그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거의 부모로 보면 생골생을 거의 몇 개월입니까? 한 1년의 절반 정도를 합격자 발표를 고대하면서 준비하는 기간이다 보니까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가장 중요한 입시 전략이 뭔가 했더니 정말 말씀 그대로 1승 1무 1패 전략입니다. 1패 전략. 1승은 안정권으로 지원해서 합격을 하시고요. 그래야 마음이 놓입니다. 적정선에 지원해서 추가 합격 받으시고요. 이게 무승부죠. 1패 그래도 소신 지원 해봐야 됩니다. 그죠? 고대가 어디에 있는지 연대가 어디에 있는지 논술 전형실 한번 가보는 거예요. 떨어져도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한번 원 없이 떨어져야 될까요? 원 없이. 그래서 1승 1패 전략이 가장 좋고요. 이 전략적으로는 사람 마음도 편합니다. 제가 정시 예비 합격자 받아보니까 거의 좀 산무가 될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정말 그 2월 초부터 시작해서 2월 초까지 한 달 기다리는 마음은 정말 마음 애간장이 녹습니다.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될 것 같다고 생각하면서도 마지막은 모르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이게 엄청난 그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제 경험도 그렇고 주위의 말씀도 들어보니까 정시에 지원할 때도 1승 1무 1패 전략이 가장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너무 소신만 지르다 보면 무승부도 안 나올 수 있고 패가 나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보통 패가 나온다고 걸 뭐라고 보니까 생재선.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너무 이제 소신만 지르다 보면 어려움이 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들도 참고해서 지원하면 아마 좋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수시에 대해서 강조했지만 대학에 따라서는 정시 비율 높은 대학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눈높이에 맞춰서 어느 지원 대학 선이냐에 따라서 수능에 좀 더 포커스를 둘지 아니면 수시에 전략적인 차원에서 포커스를 둘지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큰 틀에서 말씀드리면요. 서울 지역 중위권 대학은 상대적으로 상위권 대학에 비해서 정시 비중이 높습니다. 기본적으로. 상위권 대학은 절대적으로 수시 비중이 높고요. 중위권 대학부터 가면은 상대적으로 정시 비중이 높습니다. 그래서 가장 높은 대학이 동덕여대, 정시에서 62% 뽑고요. 서울시립대 61%, 서울교대 51%, 그다음에 상명대, 덕성여대 약 50% 가까이 붙죠. 건대도 47%. 이게 최초 저희가 예상되는 정원이다 보니까 수시에서 2월 되는 인원까지 포함하면 사실은 절반 이상은 건대, 덕성여대, 시립대 이쪽은 정시에서 덧뽑기도 하더라. 이런 점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서울 지역 중위권, 중하위권 대학 정도의 기준에서 말씀드렸다 보고요. 역시 상위권 대학은 아직은 수시에서 선발 비율이 높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